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메모리 관련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회사 꼭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순위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주도주 투자로 복리를 만드는 복리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41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입니다. 전 분기보다 74%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5배 급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16%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5%입니다. 메모리 회사가 85%입니다. 반도체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지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전략적 고객 계약입니다.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은 고객 한 곳과 5년짜리 계약 하나를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대형 OEM, 자동차 고객까지 포함된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계약들에는 최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16건 중 14건이 그렇습니다. 그 최저 가격 기준으로만 따져도 누적 매출이 약 1,000억 달러입니다. 경영진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 최저 가격 기준 이익률이 과거 어떤 사이클 정점보다도 훨씬 높다고, 직전 사이클 최고 이익률이 62%였는데 그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현금 예치금까지 넣었습니다. 총 220억 달러입니다. 다음 분기에만 10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물건 받기도 전에 돈을 먼저 내는 겁니다. 그만큼 메모리가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500억 달러입니다. 월가 예상이 440억 달러였는데 가이던스조차 6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익률은 86%로 또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수요는 넘치고 있고 장기 계약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메모리 기업은 더 이상 사이클 기업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리킴 기준으로 새 회사 중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마이크론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만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추세 추종의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그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부담이 한 단계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 추종에서 이건 긍정 신호입니다. 물론 HBM 점유율만 보면 마이크론은 3위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D램, 낸드 물량도 적습니다. 수혜 강도 자체는 두 회사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을 보면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 외국인 수급 변동성, 유동성 문제가 계속 걸립니다. 지난번 코스피 급락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한국 시장 특유의 구조적 리스크가 주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걸 감안하고서도 유동성과 수급 안정성 면에서 미국 시장이 더 눈에 들어오는 요즘입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복리킴 기준 순위로는 1위나 다름없는 2위입니다.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메모리 산업 안에서만 보면 SK 하이닉스는 단연 1위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 58%, 엔비디아 물량의 70%가 SK 하이닉스 몫입니다. HBM사도 이미 완판입니다. 2026년 물량이 다 나가 있고 2027년 계약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72%였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높습니다. 메모리 회사가 팹리스 설계 회사보다 이익률이 높은 시대가 온 겁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 85%를 찍었다는 걸 생각하면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수요를 감당하느라 범용 D램 생산 캐파를
HBM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범용 D램 공급이 줄면 범용 D램 가격도 오릅니다. HBM을 팔면서 범용 D램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돈을 버는 겁니다. 한국 시장 리스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솔직히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강한 펀더멘탈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입니다. 복리킴 기준 순위로는 3위입니다. 그런데 3위라고 해서 나쁜 주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세 회사 중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를 받으면서도 가장 저평가돼 있다는 뜻입니다. D램 시장 점유율도 1분기 기준 38%로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HBM사도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AMD 주공급사로 지명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은 SK 하이닉스와 다른 고객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안정적인 대형주를 원한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복리킴이 3위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가 아무리 강해도 다른 사업들이 섞이면서 그 수혜가 희석됩니다. 지금처럼 메모리가 주도하는 장에서는 메모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이 순위를 정한 이유입니다.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 확인해 준 건 하나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넘치고 있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수혜가 마이크론에서 확인됐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7월 말입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지 지금부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할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장비주입니다. 마이크론이 이번에 장기 계약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매출 하단이 고정됐다는 건 설비 투자 계획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만 270억 달러, 내년은 그보다 더 늘립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수요가 넘치면 결국 생산 설비를 늘려야 합니다. 그 설비를 납품하는 곳이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메모리에서 시작된 수요가 장비주로 낙수효과처럼 흘러내려옵니다. 메모리 관련주와 함께 반도체 장비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도주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복리킴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